나는 한때 언니를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믿었다.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 나의 희생으로 빛나는 그녀의 삶. 그런데 그날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 이름으로 위조된 5억 원 생명보험 계약서가 내 손에 쥐어진 채로 언니가 나를 죽이고 싶어 했단 사실이 피부로 스며드는 차가운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 서명은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지우려는 독극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이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내 코트 안주머니에 쑤셔 넣은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32살, 평범한 회사원. IT 업계에서 코딩만 하다 보니 주말에도 모니터 앞에 붙어 있는 가족. 언니와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 언니는 내게 모든 것이었다. 5살 터울로 어렸을 적부터 나를 챙겨주던 그녀. 동생아, 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녀의 그 말은 내게 철벽 같은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안식처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를 언니에게 송금한 건 지난달. 그녀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울며 전화온 그날. 동생, 엄마 병원비도 써야 해. 나만 믿어. 나는 망설임 없이 이체했다. 1천만 원 은혜 한 달 월급의 2배. 언니는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엔 어딘가 허전한 메아리가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의 전화가 왔다. 얘야, 너 언니 봤어? 요즘 안 보여.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바빠서 그래요 라고 대충 둘러대고 끊었다. 언니의 사업은 카페 체인이었다. 홍대의 첫 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 나는 파트타임으로 달려가 청소부터 마케팅까지 도왔다. 손님 한 명 끌어들이기 위해 SNS에 올린 포스트는 수백 개. 그 덕에 언니의 카페는 인기몰이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페이스북은 조용했다. 스토리가 사라진 지 보름. 저녁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 답이 오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가 이상한 소문을 전해왔다. 얘야, 내 언니 카페 문 닫았대. 빚이 엄청 쌓였나 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심시간에 언니에게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다. 엄마에게 물으니 선니가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던데 라고 했다. 이상했다. 언니는 해외를 싫어했다. 비행기 공포증이 심해서. 그날 오후 우연히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알림이 떴다. 보험 계약 변경 확인. 나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호기심에 클릭하니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정책이 나왔다. 수익자, 언니. 보험금 5억 원 계약일 한 달 전 내 서명 날짜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 서명. 나는 본 적 없었다. 손이 떨렸다. 앱을 확대해보니 서명 옆에 작은 메모. 가족 간 상호 신뢰 기반 계약.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했다. 이 계약 취소해주세요. 위조예요. 담당자는 증빙 서류 제출 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언니가 왜? 사업 자금? 아니면 더 깊은 이유? 어렸을 적 기억이 스쳤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언니는 나를 업고 다니며 울었다. 동생,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그때부터 나는 언니의 그림자였다. 대학 등록금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언니의 첫 연애 상처는 내가 밤새 토로 들어주며 달랬다. 그녀의 결혼. 취소됐다. 남자가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나는 그 새끼를 찾아가 소리쳤다. 언니 건드리지 마. 그 후 언니는 너 없으면 나 죽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이 독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동생, 미안. 곧 설명할게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보험사에 방문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명 확인됐습니다. 본인 확인은 나는 그건 내 서명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수익자 변경도 본인 동의로 나는 서류를 움켜쥐고 나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분노가 모든 통증을 삼켰다. 언니,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내 삶의 가치를 5억 원으로 쳐서? 그날부터 내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동료들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돈 좀 빌려달래. 갚을 거야. 엄마의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엄마, 언니 믿지 마세요. 하지만 더 말할 수 없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거. 그런데 언니의 전화가 다시 왔다. 동생, 만나자. 커피숍에서 나는 갔다. 홍대, 그녀의 옛 카페 자리에 새로 생긴 곳 원희는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사업이 망했어. 빚이 10억 가까이. 보험은? 그냥 안전장치야. 너 죽으면 나 살 수 있게.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죽는 걸 바래.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동생. 그냥. 만약의 경우. 내가 날 도와줄 거라 믿었어. 믿었다고? 그 순간 모든 추억이 독이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그 보험 취소해. 당장.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거짓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언니의 사업 기록을 검색했다. 카페 체인은 이미 파산 신청 직전. 채권자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왜 보험?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었다. 깊이 파고들자 더러운 진실이 드러났다. 언니의 은행 거래 내역 해킹은 아니고 공공기록 검색으로 최근 대출 3억 원, 수익자 내 이름. 그녀는 나를 대출 보증인으로 올린 상태였다. 서명 위조. 또 다시. 내 이름이 그녀의 구명줄이 됐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렸을 적 언니는 내 장난감을 빼앗아도 선니거니까 라고 했다. 학교 성적. 그녀의 평균 아래면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 언니 따라 배워온 나는 항상 뒤처진 그림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가 나를 삼키려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작은 사무실, 서울 변호사. 위조 서명으로 보험 무효화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언니의 핸드폰. 아니, 그녀의 컴퓨터. 나는 언니 집 열쇠를 복제해둔 걸 떠올렸다. 비상용이라고 준 거 밤늦게. 그녀가 출장 간 틈을 타 집에 들어갔다. 언니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내 생일. 폴더를 뒤지다 보니 비밀 파일. 열어보니 내 서명 샘플 사진 수십 장 연습한 흔적. 그리고 이메일. 보험사에 보낸 위조 서류 첨부. 가족 간 합의로 진행. 내 손이 떨렸다. 더 깊이 들어가자 충격이 왔다. 언니의 채팅 로그. 친구와의 대화. 동생 바보야.
이름만 빌리면 돼. 죽을 일 없으니까, 죽을 일 없으니까. 그 말은 칼날이었다. 그녀는 나의 죽음을 만약으로 치부했다. 파일을 복사한 후 나는 조용히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태웠지만 차가운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보험 취소됐어. 그녀는 처리했어. 미안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물었다. 언니, 대출 보증인도 나야.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동생, 그건. 언니, 그만해. 다 알아.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이 나빠질까 봐 대신 병원비를 내가 직접 입금했다. 언니의 카페 빚은 그녀가 갚아야 했다. 나는 보험사를 고소 준비했다. 변호사는 사기죄로 갈 수 있어요. 최대 10년형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형벌이 원치 않았다. 그녀가 깨닫게 하는 게 목표였다. 다음 주 언니와 만났다. 카페가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봤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동생, 용서해 줄래?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위조 증거. 언니, 이게 용서로 안 돼. 그녀는 울었다. 사업 망한 게 다야? 내 도움 없인 못 살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언니, 내가 언제 살아? 내 그림자에서 대화는 길어졌다. 어렸을 적 이야기. 그녀가 나를 때린 적도 있었다. 공부 안 해서라고. 나는 참았다. 항상. 그런데 이제 참지 않았다. 언니, 보험 취소하고 대출도 풀어. 아니면 경찰 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 도끼가 스쳤다. 그 후 일주일, 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동생이 날 죽이려 해. 보험으로. 엄마는 나에게 소리쳤다. 너 미쳤어. 언니가 왜 그래?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가족이란 게 그런 법, 피가 더 두껍다. 하지만 내 피는 이미 언니에 의해 더럽혀졌다. 나는 혼자였다.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기분. 회사도 그만두고 싶었다. 삶이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말했다. 너 언니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에 불씨가 피어올랐다. 복수. 제대로 된. 나는 조사를 계속했다. 언니의 사업 파트너를 찾았다. 그는 말했다. 그 여자, 돈만 빨아먹고 튀었어. 내 이름으로 사인한 계약 많아. 더 많은 위조. 부동산 임대, 공급업체 대금. 내 이름이 그녀의 도장이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밤에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외쳤다. 속으로. 언니,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다. 신고서 작성. 사기 및 문서 위조의 담당 형사는 가족 간이라 어렵지만 증거 있으면 진행해요. 증거는 산더미였다. 언니의 삶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신고 후 세상이 바뀌었다. 언니에게서 연락이 폭주했다. 동생, 왜 그래? 엄마가 쓰러졌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혈압 상승.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가족 문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눈이 붉었다. 봐, 다 내 탓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탓. 누가 시작한 거지?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다 설명할게 하지만 엄마는 선니 믿어. 너 오해한 거야 라고만 했다. 그날 퇴원 후 집은 전쟁터가 됐다. 언니가 짐을 싸서 왔다. 엄마, 동생이 날 쫓아내. 엄마는 울었다. 둘 다 그만해. 나는 참았다. 하지만 밤의 방에서 나는 계획을 다듬었다.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는 추가 증언을 모았다. 언니의 옛 직원. 사장님, 서류 위조 자주 하셨어요. 동생 이름으로 증언서가 쌓였다. 언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싸움은 시작됐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 기다림은 지옥이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돈이 필요했다. 법 비용, 엄마 약값. 언니의 빚은 여전했다. 그녀는 카페를 팔아 빚 갚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채권자들이 집을 노렸다. 엄마의 집 내 이름으로 된 담보. 또 다시 위조. 나는 은행에 항의했다. 이 담보 풀어요. 하지만 서류가 유효했다. 재판 전날 언니가 찾아왔다. 비가 쏟아지는 밤. 동생, 화해하자. 엄마 위해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절박함. 나는 문을 열었다. 차를 타고 공원으로 갔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언니, 왜 나를? 그녀는 고백했다. 아빠 죽을 때 보험금 받았잖아. 그 돈으로 사업 시작했어? 그런데 망치고. 내가 강하니까 내 이름이면 믿을 거라 생각했어. 강하다고? 나는 약했다. 항상 그녀 뒤에 숨어. 언니, 그게 변명.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갚을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변하지 않는다. 가족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삼켰다. 나는 말했다. 재판 가자. 거기서 끝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 당일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언니의 변호사는 가족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내 서명 전문가 감정서. 위조 확정. 언니는 증언대에서 떨었다. 동생을 사랑해요. 실수였어요. 사랑. 그 단어가 메스처럼 꽂혔다. 나는 증언했다. 언니는 제 삶을 훔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미래를 팔았어요. 청중석 엄마가 흐느꼈다. 판사는 퇴정했다. 기다림. 2시간. 유죄. 집행유예지만 보상 명령. 5억 원 전액 반환, 더불어 벌금. 언니는 무너졌다. 법정 밖에서 그녀는 나를 붙잡았다. 동생, 용서해. 나는 뿌리쳤다. 언니, 이제 자유야. 나 없이 살아봐.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와 마주쳤다. 왜 그랬어? 언니가 불쌍해.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위조, 빚, 배신. 엄마는 충격에 무너졌다. 내 탓이야. 언니를 너무 밀어붙였어. 아니, 엄마. 언니의 선택. 그날부터 엄마와 나는 거리를 뒀다.
언니는 사라졌다. 해외로. 모른다. 보험금은 취소됐고 대출도 풀렸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밤의 꿈에서 언니의 서명이 춤췄다. 내 이름이 지워지는 꿈 복수는 이겼지만 승리란 없었다. 그냥 생존. 시간이 흘렀다. 석 달,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코딩팀 리더. 동료들은 넌 강해라고 했지만 나는 약했다. 언니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SNS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웠지만 꿈속에서 그녀가 웃었다. 동생, 내 덕이야, 덕. 독이었다. 엄마는 회복 중이었다. 매주 전화로 전니 소식 없어? 라고 물었다. 나는 없어요 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바랐다. 영원히 사라져라. 그런데 우연히 옛 친구 모임에서 들었다. 내 언니 제주도 갔대. 새 사업 시작하려나 봐. 제주? 빚 없이. 그녀의 속내를 알았다. 또 도망. 내 이름으로 뭔가 꾸미려는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조사를 재개했다. 이번엔 사설 탐정. 비용이 들었지만 후회 없었다. 탐정 보고서가 왔다. 언니, 제주 카페 새로 여름. 자금 출처.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 이름에 익숙한 게 있었다. 아빠의 옛 친구. 그가 언니에게 돈을 줬다. 왜? 가족이라서라고. 또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그 투자자에게 전화했다. 언니 믿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그는 웃었다. 너 오해하는 거 아냐? 그녀가 내 이야기 많이 했어? 내가 도와줬다고 도왔다고? 나는 소리쳤다. 위조로요. 제 이름으로. 그는 침묵 후, 알았어. 검토할게. 그 후, 언니의 사업은 다시 흔들렸다. 투자 철회. 그녀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웃는 얼굴 뒤에 절망이 보였다. 그 소식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언니 불쌍해. 도와줄까? 나는 화를 냈다. 엄마, 왜 항상 언니예요? 나도 아파요. 엄마는 울었다. 너희 둘 다 내 자식인데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다. 아빠 죽음 후 엄마가 언니를 밀어붙인 이유. 언니가 강해야 집안이 산다고 생각했어. 너는 항상 괜찮아 보였어. 괜찮아 보였다고? 나는 속으로 무너졌다. 엄마, 저도 사람인데 포옹. 오랜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언니에 대한 엄마의 편애가 내 뿌리를 썩혔다. 한편 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제주 우체국. 동생, 미안해. 다시 시작하려 해. 내 이름 안 쓸게. 용서해 줄 수 있으면. 나는 찢었다. 용서. 그건 내게 사치였다. 대신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가족의 서명, 위조된 삶. 온라인에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 나도 비슷해. 언니 때문에 공감의 물결. 그 책으로 나는 강연을 했다. 여성 모임, 피해자 지원. 배신은 가족에서 가장 아프다. 하지만 일어나야 해. 청중의 눈물이 내 상처를 씻겼다. 언니는 그 책을 봤을까?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제주 카페는 문 닫았다. 빚쟁이들 왔다.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 눈, 나는 창밖을 봤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텅 빈 언니의 빈자리가, 아니, 그녀가 남긴 공허가 컸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엄마와 산책. 동생아, 이제 너 중심으로 살아. 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이에, 엄마. 나 중심으로. 새해가 밝았다. 나는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 앞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었다. 핸드폰을 껐다. 언니 생각 안 하게? 그런데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당신 책 봤어. 감동이었어. 대화가 길어졌다. 그는 심리상담사. 트라우마 풀어야 해. 가족 배신은 평생 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와 상담을 시작했다. 매주 한 번 언니를 미워해요. 상담사는 미움도 사랑의 반대편이야. 놓아줘, 놓아주기. 쉽지 않았다. 세션마다 어렸을 적 기억이 터졌다. 언니가 내 인형을 부순 날, 너 같은 애거 아니야. 나는 울며 참았다. 학교에서 친구 잃은 날, 언니가 내 탓이라고. 모든 게 쌓였다. 보험 위조는 빙산의 일각. 상담 중 엄마가 병들었다. 암 초기. 나는 충격. 엄마, 왜 이제? 엄마는 웃었다. 늦었지? 언니 불러, 언니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 부탁. 전화했다. 언니, 엄마 아파. 그녀는 왔다. 공항에서. 제주에서 날아온. 병실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언니는 여위였다. 동생, 나는 차갑게 점마 보러 왔어. 그녀는 고개 숙였다. 응, 미안해. 범마는 우리 손을 잡았다. 화해해. 죽기 전에 화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었다. 하지만 엄마 눈빛에 나는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치료 기간, 언니는 매일 왔다. 요리해 오고 청소하고. 나처럼. 동생, 내가 할게.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내 그림자가 됐다. 대화는 피했다. 하지만 밤에 엄마가 말했다. 언니도 아팠어. 아빠 후, 나랑 살기 싫다고 했어. 싫다고? 언니의 비밀. 그녀도 피해자였다. 가족의 무게. 하지만 그게 변명.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동정 가요. 그런데 용서 못해. 그는 용서는 내 목이야. 강제하냐? 맞다. 나는 선택했다. 거리 두기. 언니와의 만남 최소. 엄마 치료비는 내가 냈다. 그녀의 보상금으로. 봄이 왔다. 엄마 퇴원. 집은 평화로웠다. 언니는 제주로 돌아갔다. 엄마 지켜줄게. 너도 쉬어.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니, 착각. 하지만 변화였다. 나는 책 2번째 판, 치유의 서명. 성공. 강연 투어. 전국. 사람들 이야기 들었다. 비슷한 배신. 고마워요. 일어나게 해줘서 그게 내 승리였다. 언니에게서 메시지. 책 봤어. 내가 이겼어. 이겼다고? 아니, 우리는 다 졌다. 가족으로. 여름, 나는 연애 시작했다. 회사 동료. 내 이야기 들어. 강해. 그는 내 상처를 안아줬다. 데이트 중 언니 이야기 꺼냈다. 배신당한 적 있어. 그는 형제랑. 하지만 극복했어. 공감. 밤에 안겨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시작이었다. 엄마는 건강해졌다. 동생아,
행복해라 의이, 엄마. 행복할게. 가을 잎이 떨어졌다. 나는 결혼 준비. 약혼자랑. 작은 결혼식.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봤으면 언니는 초대했다. 왔다. 제주에서. 드레스 입은 나 봤다. 예뻐. 동생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않았다. 포옹 대신. 고마워. 왔어. 만찬 후. 우리는 테라스에서. 언니, 사업 어때? 그녀는 웃었다. 작게 해. 이번엔 내 이름으로 변화. 그녀도 배웠다. 동생, 내 책덕이야. 나도 읽었어. 나는 놀랐다. 진짜. 응, 미안함 느꼈어. 내 고통, 대화가 흘렀다. 어렸을 적 그녀의 외로움. 엄마가 날 밀었어. 너는 자유로웠어, 자유. 나는 갇혀 있었다. 서로의 오해? 그 후 연락이 잦아졌다. 가끔 전화. 엄마 건강? 응, 너는 평범한 대화. 하지만 깊은 건 피했다. 상처는 흉터. 만지면 아팠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엄마 집 언니가 요리. 나도 도왔다. 웃음소리.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았다. 하지만 밤에 혼자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여전했다. 내 아내 불씨. 그녀가 다시 배신하면? 그땐 끝장. 신뢰는 깨졌다. 재건 중. 새해, 나는 임신. 기쁨. 약혼자, 이제 남편. 아기 이름 뭐, 웃었다. 언니에게 말했다. 아기 올 거야 의 그녀는 축하해. 내가 챙길게 챙긴다고? 예전 같았으면 웃었을 텐데, 이제 믿었다. 조금. 출산 후, 병실. 언니가 왔다. 아기 안고. 너 닮았어. 강할 거야 의 그 순간, 용서가 왔다. 아니, 받아들임. 언니, 고마워. 그녀의 눈에 눈물. 나야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이번엔 독이 아니었다. 진심. 삶은 흘렀다. 아이 키우며. 언니는 제주서 성공. 작은 카페. 내 이름 없이 가끔 방문. 동생, 맛있어. 웃음. 엄마는 손녀 안고 행복. 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그 서명은 남았다. 경고. 배신의 흔적.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음. 아이 5살 유치원. 나는 프리랜서로 바빴다. 책 3권째. 가족의 재건. 베스트셀러. TV 출연. 배신 극복기 인터뷰. 시청자 편지 쇄도.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그게 보상. 언니와의 관계. 안정. 연 2회 만남. 크리스마스, 설, 아이 예뻐, 그녀의 말, 진심. 그런데 갑자기, 위기. 언니 사업 다시 흔들림. 코로나. 제주 관광객 줄어. 전화. 동생, 조언 좀. 나는 내 이름 쓰지 마라고 경고. 그녀는 웃었다. 알아. 이번엔 나 혼자 도왔다. SNS 마케팅 팁 돈은 아니고 지식. 그녀는 살아남았다. 고마워. 내 덕. 엄마 병재발. 이번엔 심각.
병원비. 언니가 내가 낼게 하지만 그녀도 빚나는 냈다. 언니, 같이 공동 부담. 가족이란 게 그랬다. 엄마 마지막 날, 병실. 둘 다 사랑에 우리는 손잡았다. 장례식. 사람들. 나는 추도사.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배신해도 언니와 눈 맞춤. 눈물. 상속. 간단. 집은 팔아 나눔. 언니 제주, 나 서울. 공평. 엄마 없음. 공허. 언니와 더 가까워졌다. 주말 통화. 아이 학교. 응, 너는 지지대. 하지만 경계. 서명 기억. 상처는 잊지 않음. 아이에게 이야기.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신 먼저 그녀는 엄마처럼 웃음. 아이가 내 치유. 언니 방문. 서울. 아이랑 놀아. 삼촌, 그녀 웃음. 따뜻. 하지만 밤에 남편에게 언니 믿어. 내 선택 맞다. 내 선택. 여름 휴가. 제주. 언니 카페. 바다뷰. 동생, 여기 살아 웃었다. 서울이 좋아 대화 깊어짐. 그녀의 후회. 보험 그때 미쳤어. 내 죽음 상상했어 왜 충격. 왜. 빚 압박. 자살 생각도 그녀의 어둠. 나도 털었다. 나도 자책했어. 왜 못 막았을까 눈물. 포옹. 진짜. 용서. 완전한. 시간은 용서했다. 10년 후 아이 10살 언니 40대 후반. 나는 작가. 그녀는 카페 체인 소유. 성공. 공동 프로젝트. 책 이벤트 제주서. 배신에서 화해까지 관객 만석. Q&A 어떻게 용서했나요? 나는 시간과 이해 언니 고개 끄덕. 플래시백. 재판날. 그녀의 무너짐. 지금 그녀의 미소. 변화. 가족 재건. 아이들 놀아. 사촌애. 엄마들 싸웠대. 웃음. 이제 안 싸워. 하지만 삶은 완벽 아님. 내 결혼 생활 갈등? 남편 출장 많아. 스트레스. 언니 상담. 동생, 말해. 내가 들어줄게 역할 역전. 그녀가 지지. 내가 날 도왔듯 순한. 감사, 겨울, 눈, 가족 여행. 강원도. 스키. 웃음소리. 옛 상처 힘이. 서명. 먼 기억. 복수. 잊음. 생존에서 성장. 아이 10대. 반항. 엄마, 왜 책만 써? 웃음. 내 이야기야 언니 방문. 조카, 공부해 가르침. 전통. 하지만 현대. SNS 시대. 아이들 위조 사기 피해 이야기. 엄마처럼. 그래. 조심해 교육. 언니 카페. 안전한 공간. 커피 한 잔 대화. 동생, 행복해? 응, 너는? 내 덕, 이번엔 진심. 노화. 엄마 빈자리. 하지만 우리 둘이 채움. 60대 언니. 은퇴. 서울 이사, 가까이, 매일 산책. 그때 미안해 반복. 알아.
나도 화해의 리듬. 삶의 끝자락. 아이들 독립. 손자. 순환. 늙음. 나는 60. 언니 65. 병. 그녀의 암. 아이러니. 동생. 이번엔 내가 가 울음. 병실. 언니. 치료해. 그녀 웃음. 충분히 살았어. 내 이름 없이 눈물. 회상. 보험. 재판. 화해. 모든 게 스치고. 고마워, 동생. 내가 날 살렸어. 아니, 서로. 장례 준비. 그녀 소원. 제주 바다 장지. 가서 울었다. 언니, 가 빈자리. 하지만 평화. 그녀의 편지 발견. 동생, 사랑해. 영원히 밀고, 미소. 상처 치유. 혼자 산 삶, 책 쓰기 멈춤. 강연만. 화해의 힘, 청중. 가족 잃지 마세요, 조언. 손자 안고.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서명 이야기. 가볍게. 배신도 교훈, 그게 유산. 언니의 그림자. 빛됨, 복수 끝, 사랑 시작. 영원. 마지막 겨울. 눈 내리는 서울. 창가에 앉아. 3회상. 언니의 서명. 내 삶의 시작. 배신에서 자유로. 용서가 승리. 하지만 만약 다시. 그땐. 미소. 이미 강해짐. 전화. 옛 친구. 잘 지내? 응, 평화로워. 끊고. 창밖. 눈꽃. 아름다움. 삶은 아프지만 살아.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그리고 물었다. 자신에게. 용서가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